실제로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는 아이도 많거든요. 네? 중학생이 되면. 욕뿐만 아니라 손이 나가요. 정말 나가요. 이런 사례는 못 들어보셨죠? 왜냐? 잘 키운 분들만 자기 자식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마저도 얘기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밖에다? 울면서 모자 쓰고 탄천 뛰러 나가요. 너무 속상해서 뛰면서 울어요. 네, 그게 중학생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빠 있고 나 있고 엄마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은. 네, 사춘기가 돼서 이제 체격이 커지잖아요. 네. 전 또 종이 인형이라 제가 바로 2등이 될 수도 있어. 네,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너 뭐야 갑자기? 그 억지 입꼬리 올리는 웃음은 뭐죠, 정민기 씨? 일단 두 분 소개하고서 저희의 네.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야에 저희가 첫 시간 함께 해보니까 그 굉장히 센스도 있으시고 너무 홀딱 반했잖아요. 임기응변 뛰어나시고 네. 거기서 나오는 내용물이 아주 충실하다. 우리는 이분에게 거머리처럼 붙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은 워낙 아침형 인간이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되게 컨디션이 눈이 많이 좋아. 충혈되어 계신데 이렇게 네. 이제 하루 나와야 되는 날은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와요. 새벽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써야 되는 분량이 있고 촬영이 있는 날에는 미리 분량을 써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출혈된 점.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명품 사고 전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본인을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의외의 활약으로 많은 아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입니다. 우리 박중창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딸의 아빠셨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그렇게 작가님한테 오늘 나 방송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아니 방송인도 아닌데. 네. 우리보다 더 심하게 모니터를 하셨다. 네. 네, 어떤 점을 반성했나요? 이제 방송 처음이라 네. 좀 껴들고 싶은데 욕망이 있는데 괜히 꼈다가 욕 먹을까봐 방송 망칠까봐 그래서 참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한번 껴들어 보세요. 잘못됐다면 제가 바로 욕할게요. 아니 혼나면서 배우면 예, 눈치 보고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분량이 딱 좋았거든요. 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야기해 주시고. 더 나대진 마. 네. 참고해서 네. 편집하면 되니까 네. 마음껏 끼어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네. 저희가 어제도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네, 아이가 방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서로 예민해져서 원래는 여기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둘이 입이 트인 거예요. 원래 지금 안 풀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그 상태예요? 네, 어제 저녁에 잠깐 다퉜는데 말다툼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주제가 이제 말투, 네. 뭐 언어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민기 씨한테 약간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민기 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전민기 씨한테 짜증내서 미안하다 라고 먼저 제가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이분이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새 고민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나왔어요, 지금. 그런 얼굴은 아닌데. 진짜 5분도 못 잤어요, 진짜로. 밤새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제가 깨워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일어나 있길래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벌써 일어났어 했더니 안 잤다는 거예요. 답장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떤 분하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데 네가 이걸 씹어? 이거 때문인데. 아니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맞아. 생기지 않나요? 그럼요. 네. 같이 아이만 보내는 시간이 사실 기니까. 아이만 사실 학교가 있으면은 다툴 일이 아닌데도 서로 너무 뾰족뾰족하다 보니까 네. 싸우게 되는 그 거예요. 이렇게 방학이 시작되면 이 육아를 어떻게 분담해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누가 애를 낳아달라고 했냐? 라는 아. 거죠.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것에서 네.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되게 많이 기다렸고 정말 감사했고 정말 기뻤고 얘는 나의 행복이었는데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좀 뭉클하다. 네. 그래? 그리고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얘는 태어나고 싶었던 적 없거든요. 음. 부모의 의지로 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작은 거 하나하나 더구나 학교도 1학기 내내 잘 다녔는데 방학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계속 사사건건 구박을 받는 상황인 거죠. 얘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그러네. 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은 지금 방학이라 너무 신나 있는데. 너무 좋죠. 아이는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렇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아이인지 몰랐는데 네. 확실히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떤 그동안 갖고 있던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게 많이 내려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때 중창님 어떻습니까? 아이들 방학 이후에 네네. 좀 더 삶이 많이 피폐해졌나요? 일단은 그 와이프랑 애들이랑 정리정돈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집안에서 애들은 이제 놀고 싶어서 어지를 수밖에 없는데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껴서 뭐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고. 네. 근데 사실 네, 네. 아이 입장에서는 다 놀고 마지막에 치우는 걸 더 네.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네. 그거 끝났으면 정리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거라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네, 네. 규칙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규칙만큼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아이들은 이해할 만한 규칙이면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따르는데 규칙이 없으면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죠. 네, 아이들이요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네. 학교 규칙이 계속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돼요. 1학년 때 모습과 2학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심지어 말투나 글씨체까지 바뀌어요. 그 선생님께 오롯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학급에 새로운 정말 너무 낯설고 너무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규칙을 만나도요. 아이들은 그 규칙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이제 계속하면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 규칙 안에서. 네, 네, 네. 사사건건 간섭한다기보다는 큰 테두리를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맞고 틀리고는 없는 거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민기 씨는 그때그때 바로 치우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다 풀어놨다가 모든 일이 끝나면 이제 치우자는 스타일인데 맞고 틀리고는 없이 그냥 부모가 각자 아이와 시간 보낼 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일종의 이중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협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아빠랑 놀 때는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치워야 될 것 같고 네. 엄마랑 놀 때는 자유로운 느낌. 그러면 아이는 또 혼란스럽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간 단위나 분 단위가 아니라 식사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 내내 놀다가 점심 먹기 전에 한 번은 치우는 거예요. 네, 네, 네. 좋다, 오후 내내 놀고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치워요. 치울 때도 치워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 오. 노래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는 다 같이 치우는 거예요. 한 뭐 네, 3분에서 네. 5분 걸리잖아요. 우리 뭐 애가 네. 사이코 이 노래 좋아하는데. 딱이죠. 네. 이 노래가 나오면 근데 애가 안 치우고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래를 2번 들려줄 텐데 처음 나올 때는 다 같이 춤을 추고. 먼저 춤을 추고 싶으면 다 같이 춤을 좋다, 추고 좋다. 두 번째 나올 때는 치우고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밥을 먹자. 아,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애랑 같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중간에 치웠던 이유는 다 끝나고 안 치우기 때문에 그 장난감이 일주일간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네,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서 안 치워봤던 네. 애들이 학교에서도 안 치워요. 자, 중창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게임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치우고 일단은 언제 치울 거예요?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의 언어. 언어 습관. 어쩔 TV? 저쩔 TV 해줘야지. 요즘 이거 잘 안 쓰지 않아요? 어쩔 TV? 선물 같죠? 아 그래요? 그나저나 오늘 뭐냐면 네. 이 학교를 가더니 아이의 언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졌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난주에 제가 아이의 언어를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비속어나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은 쓰지 않는데 계속 어디선가 겁나라는 말을 배워왔나 봐요. 자꾸 뭘 할 때마다 이 겁나를 한 문장 안에 꼭
집어넣는 거예요. 아, 겁나 뭐 어렵네, 뭐 겁나 재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는데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적하게 되면 얘가 이걸 더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그냥 와. 지켜만 봤습니다. 선생님에게 해결 방법을 듣고자. 그리고 저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한테 우리 아들이 아빠 겁나 웃겨 해가지고 아빠 기분 좋았다. 너무 아, 기분 만족스럽더라고. 좋았다. 근데 저는 그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만나더니 씨를 쓰는 거예요. 아. 이씨, 네. 이씨를 좀 하더라고. 제가 몇 번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쓰면 더 좋겠어라고만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좀 본인이 주의는 하던데 이제 친구들이 이씨, 아이씨 이런 걸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중창님 따님들은 어떠세요? 저희 딸들은 사실은 욕을 뭐 대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존나라든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먼 발이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사실 안 아직은,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C 정도는 네. 앞에 이제 해요? 좀 하죠. 하는데 친구들이 조금 더 쓰니까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집에 많이 놀러 오거든요. 네.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쓰는데 얘 친구들이 좀 더 쓰니까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제가 나서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맞아요. 이게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물들 수 무조건 물들죠. 무조건, 근데 이제 부모님의 네.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해드리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따님이 네. 가서 어머님, 네, 네. 아버님. 아, 씨. 야, 우리 아빠 존나 착하지. 네네 그게 요새 조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나쁘진 않아요. 그 친구가 우리의 욕은 좀 잘못이었어. 하는데 아니 친구가 전형적인. 아, 그 친구가 나쁘진 예, 않다. 욕은 좀 하는데 애가 밝은데 욕을 하더라고요. 밝은데 막 졸라 재밌네 뭐 이래가지고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듣고 뭐야 이랬다가 근데 아빠니까 껴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듣고 그냥 와이프한테 뭐 그러더라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좀 그래요. 고민이죠. 한번 이야기 사실. 들어보죠. 오늘 방송 준비 많이 해온 거. 그 정도면 이거 멘트가 좋네. 껴들어도 되지 않아? 고정으로 나와도 되겠어. 그러니까 거의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시작된 거고 이 지금부터 계속이잖아요. 네, 네. 이건 점점 더 지금은 이제 귀엽게 겁나지만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우리는 이제 너무나 그 어떤 욕의 라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언젠가 이 욕을 다 알게 될 거고 네. 아이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심리를 조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자꾸 5년생 같은데. 예. 지난번에 그때 욕 배틀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단어를 썼을 때 내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높은 학년. 내가 더 이상 아이 같지 않고 아기 같지 않고 학생 같거나 1학년 아니고 2학년, 3학년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 보이는구나. 센 척. 그리고 그 네, 형들이 하니까 네. 형들이 된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다 윗학년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자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 3, 4학년 친구들이 우리 학교 전교회장 언니나 오빠를 보면서 본인의 롤모델로 삼고 흉내내거나 너무 멋있다.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면에서도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 심리는 그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친구들 사이에는 세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1학년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쓰고 싶은 거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쓰는 걸 봤는데 걔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세 보였던 거예요. 나도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쓸 만큼 쓰고 나면 여기서 부모님이 이것을 못 본 척 할 것이냐, 네, 지도할 것이냐, 지적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겁나 한 번 했는데 이리 와 앉아. 이건 안 되죠. 그러다가 방학 중에 계속 힘든 거거든요. 하루 종일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의 잘못되는 게 바로 내 눈앞에서 계속 네, 보이니까. 그런데 학교를 갔으면 내 눈에 안 띄었을 네. 잘못이 이 횟수가 한 10배가 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횟수가 너무 커지면서 그러니까 좀 참긴 참으셔야 돼요. 횟수를 쌓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
인식하고 있다. 너가 겁나란 말을 전에는 안 썼는데 지금은 쓰고 있다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다라는 걸 내색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반드시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대화가 너무 잦으면 안 되지만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했던 날이나 혹은 뭐 한 일주일치 정도는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되 이야기를 하실 때는 너 왜 그 말했어? 어디서 배웠어? 누가 먼저 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지듯이 하지 말고. 네, 그게 아니라 아니 요새는 겁나라는 말을 쓰는 애들도 많더라. 아이한테 바로 들어가면 난 안 썼어. 일단 거부가 돼요. 사람은 나를 지적을 하면 네네.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남편이 요새 아줌마들은 밥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브런치만 먹는다고 그러면 나 반사적으로 난 안 그래. 나 브런치 안 먹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정민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도 그러잖아. 너도 똑같잖아. 맞아요. 내 돈 벌어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먹겠다는데 브런치. 애들도 네. 너 그 말했지? 라고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 아이는 엄마는 아빠는 이런 마음이 드는 챙겨 거죠.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싸움으로 가는 경우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는 거죠 서로. 근데요, 선생님, 이게 지금 제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진짜 누가 봐도 뭐, 씨나, 아니면 네. 뭐, 존나 같은 거는 진짜 욕이니까, 너 그런 말은 쓰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간 겁나는 애매하거든요. 겁나 애매해요. 욕도 아닌데, 바른 어떤 언어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적을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저는 겁나가 그렇게 안 겁나를 자주 쓰였어요.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 못했는데 아내가 딱 하니까 저것도 나쁜 말인가? 그 사실 나쁜 말의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가 어느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허용적이냐에 따라서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네. 겁나를 친구들한테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가정에서는 겁나가 금지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치. 학교에 와서도 와 이거 겁나 재밌어, 와 겁나 지루해 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막 제안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안 쓰던 말인데 친구들이 쓰니까 따라 쓰기 시작한 말. 요즘 전에 안 쓰던 이런 말들을 쓰더라.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쓰니까 기분이 어때? 일단은 기분이 되게 기분이 좋을 어때? 거예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 그 기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너무 화나거나 속상할 때 네.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울면서 쌍욕하면 확 풀리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을 한다기보다는 전에 안 썼던 그 언어를 쓰면서 아이들도 감정이 해소되고 뭔가 내가 진짜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아빠가 재밌는데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웃겨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단어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너가 이걸 쓰길래 조금 놀랬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쓸 때 볼 때 느낌은 어떠냐 하면서 아이가 그것을 쓰게 됐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를 공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딱 한 번 봤는데 싸우고 나서 갑자기 방이었나 차에서 내가? 하는데 진짜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네가 그만큼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딱 화장실을 가는데 나는 쫄아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개운해 보여. 다 해소됐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모범생 아닙니까?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 욕 배틀 때문에 제가 한번 아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욕? 진짜로? 아니 욕 배틀을 하진 않았고 그 C를 하길래 네. 원래 안 했는데. 유건아 그거 나쁜 말인 건 알아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요즘 많이 써 그랬더니 요즘 다 쓴대. 그래서 아빠도 어릴 때는 사실 욕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빠 몇 살 때부터 욕을 했어? 우리 애 되게 집요하거든요. 나도 아마 한 1,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나쁜 말인 건 알지?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친구들 무리 안에서 다 같이 쓰면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어른을 만나거나 밖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 친구들 중에 지금 아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욕하는 친구 있다? 너무 보기가 안 좋아. 아빠는 욕 안 하잖아. 그랬더니 맞다고.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그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아빠도 욕 한번 해봐. 그러는 거야. 해보래 나한테. 아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거까진 내가 매뉴얼이 없어서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이, 했어, 그래서? 아이, 아빠는 지금 욕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확실히 남자아이여서 되게 아빠를 자기 롤모델로 삼으면서 그쵸. 되게 막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한 발짝 나가자면 거기에서 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선생님! 아니, 뭐 어떻게 욕을 해요? 아이에게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알고 있는 욕의 종류를 좀 라이트한 거 있잖아요. 한 3개 정도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배우게 될 거잖아요. 알지만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제가 저희 반 애들이 5학년 담임할 때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정말 듣다 어느 네. 날 진짜 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리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애들을 앉혀놓고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뱉었어요. 제가. 진짜 민원 들어올 작정하고 애들 입이 너무 거칠어서 넌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야 이 씨. 네, 아이고, 예. 뭔 새끼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설마 욕을 몰라서 안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다 아는데 그게 나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게 좋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야.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조심하더라고요. 아, 좋은 방법이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아들이 시켰을 때 표정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부정적인 느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못 보던 표정. 애가 저렇게 욕할 때 표정이 안 좋구나. 표정 연기도 좀 해야 될까요? 그게 그것까지는 정말 노력하는 아버님이시네요. 이런 이상한 것만 노력해요. 근데 가장 어떤 전문 분야잖아요. 네. 네, 아빠들은 또 욕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엄마가 메인이고 아빠가 서브 역할을 맡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에서 아빠가 메인으로 나가주는 분야가 몇 가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들의 성교육이랄까, 그래, 이제 성교육도. 경제교육, 그리고 이런 욕교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버지들이 훨씬 더 잘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죠. 네. 맞네. 네, 그래서 대화 나누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때 1회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너 씨 그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맞아, 듣고서 맞아. 한 거예요. 네. 대단하죠. 자, 종창님 이제 한번 끼어들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대화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너무 즐거울 때는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존나 좋다라는 존나 이게 좋죠. 또 기분을 업되게 하는 욕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계속 지금 1학년 몇 반 교실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 욕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선생님 칭찬을 받는 아이로 키워야겠다가 아니고요.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20살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막 언뜻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걸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애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영어 잘하고 좀 더 뭐 이렇게 나은 학원에 보내고 이것 가지고 경쟁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 방향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흔들리면요. 부모는 살짝 흔들리는데 애들은 이만큼씩 각도를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너무 잘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20살이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필요하다면 그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존나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거나 늦게 존나란 말을 언젠가는 쓰게 될 것이고, 네. 그랬을 때 너무 소중한 아기를 키우고 계시니까 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욕의 성장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굉장히 네. 빠르겠죠. 굉장히 네. 그 어떤 것보다 선행이 빨라요. 그래요? 아니, 하나는 수학은 선행이 안 되고, 욕은 왜 되는 거야? 남자는 그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써봤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치 않은데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그것도 있어요. 저희 애가 뭐
다른 아이들한테 욕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언어 습관을 배워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희 애가 오히려 이상한 말을 아이들 앞에서 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엄마 보기 너무 민망하거든요. 네. 제가 집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것 같고 네. 아이를 되게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딱 말씀, 아이고 저거 그때 옆집 아이가 쓰더니 그새 또 물들었구나. 우리 아이가 물들었구나. 배웠어. 크게 말하자. 배웠어. 어쨌든 근데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예. 특히나 1학년 때 음. 가장 주변 엄마들을 많이 의식해요. 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부모들이 주시하면서 그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어요. 음. 네, 내 생각보다는 친구들 하나하나 다 막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나요? 그리고 그들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시키는지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맞아, 잠깐 얘기해도 금방 까먹네요. 다 각자 먹고 살기 네. 바빠요. 네. 다른 부모를 의식해서 우리 애를 지나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학년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어. 그게 실제로 얘가 했던 잘못보다는 그 잘못을 몇 명이 지켜봤느냐에 따라 엄마의 분노가 달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맞아요. 훈육이네요. 네. 좋지 않다. 역시나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잘못했다면 다른 사람 누가 보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이 아이만을 위한 훈육을 해야 되지만 네. 이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 조금 그래 보였을까봐 이 아이를 혼내는 일은 네,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학년 때 구분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 1학년 반모임 갔다가 이제 애들이 초주금이 돼서 여긴 그렇게는 안 하는데 눈물이 많아요. 어머. 그럼 방에서 문 닫고 뭐 때문에 아 저는 우리 아들이 졸라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제가 아이의 말에 상처를 좀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뭐 저나 남편이 아이한테 하는 표현을 그대로 아이도 저희한테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가끔 되게 차갑게 얘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빠의 모습. 정민영의 모습이죠. 난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러면은 되게 막 그런 말투 하나에도 막 상처를 받거든요. 이게 저도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네. 내가 말한 걸 이 그런가요? 아이가 나한테 말할 때 깜짝 내가 서운해. 그리고 맞아. 아 내가 평소에 말 저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말투를 어쩜 그렇게 똑 닮아요? 닮죠. 네. 근데 지금 이 감정들을 아이한테 말씀하세요. 네.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울었어요, 저. 울지 말고 말해요. 다음날 아침까지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네. 이제 엄마가 그렇게 긴 밤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 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같이 만화는 아니고 어른 TV를 같이 봐요. 뭐 한 12세라고 써 있는 거를. 근데 자막 같은데 막 너무 놀라면서 자막 있고 미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거 나쁜 말인데? 와 이거 미쳤다. 미쳤다를 많이 쓰니까 아이가 저 나쁜 말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른들은 저렇게 계속 쓰지? 그리고 그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미쳤다를 계속 쓰네?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비슷한 걸로 제가 와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말을 이제 요즘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죽겠다? 죽겠다 나쁜 말이잖아. 옆에서 막 이래요. 맞아. 그걸 딱 지적받을 때 혹은 물어볼 때 어떻게 이걸 반응해줘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혹시? 성애자 이런 표현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 무슨 성애자, 뭐 아이스크림 성애자, 뭐 그래,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를 뭔 성애자 뭐 이렇게 맞네. 나오면은 저 성애자 뜻이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닌 건데 그게 잘못 표현되면 애들이 또 그거를 쓸 때가 있더라고. 주의해달라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이런 단어들 그냥 안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12세 TV를 아예 왜 안 볼 보여주는 수는 거야? 없으니까 언젠간 또 볼 테니 이거를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좀 우리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안 보여준다고 안 볼 수 있는 시대면 안 보여주겠어요. 네. 아이들은 이제 그냥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조금 늦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 표현으로 이제 먼저 까지는 애들이잖아요. 발랑 까지는 애들이잖아요. 네. 우리 애가 이제 덜 까지면 엄마는 조금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내가 애를 잘 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죠. 친구 중에 일찍 까진 아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미 있죠.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게 까진 순서가 이렇게 딱 네네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 집 엄마는 애 관리 안 하네. 이런 오. 생각 하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 속도를 막 늦췄다가 땡겼다가 할 맞아. 수가 안 되죠. 없어요. 안 그건 되죠. 부모 욕심이에요. 네, 아이의 둘러싼 많은 것들이 그걸 작용을 할 거예요. 하다못해 타고나길 애가 똘똘한 아이들은요, 욕도 빠르게 흡수하고 그런 어른들의 용어들도 보세요. 어떤 1학년 아이들은 앉아서 미쳤다가 100번 지나가도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본 거예요. 그걸 캐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캐치했으니까 관찰력 대단하다. 일단 요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요. 오. 칭찬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러네. 긍정 포인트를 하나씩은 잡아내줘야 돼요. 어. 와, 나 아까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미쳤다. 언제 읽었어? 와. 그리고 뭐 받침 있는 거 다 읽을 수 있어? 정확하게 읽네?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읽은 것, 찾아낸 것. 왜냐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또 찾으려고 할 거예요. 예능을 같이 볼 때 내가 저번에 미쳤다 발견해서 칭찬받았으니까 또 이번에 또 볼 때 또 그러네. 뭘 찾아낼까 하면서 새로운 어휘들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어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알아야 되는 소위 말하는 수능 필수 어휘들이 다 TV에 나와요. 아, 맞아. 네, 결국에는 어른들이 쓰는 어휘에 도달하는 것이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또 서울대 맞잖아요. 저희 아이가 캐치를 잘해요. 그래요. 그거예요. 이제 아이가 계속 볼 때 어휘들을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시되 미쳤다는 쓰면 안 돼가 아니고요. 네. 그 표현을 지금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다른 표현 뭘로 바꾸면 좋을까? 그러면서 애한테 바꿔봐. 이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들은. 같이. 나 같으면 진짜 맛있다라고 쓸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니야 겁나 맛있어 나는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하나씩 내면서 아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던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휘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네. 어휘 때문에 막 또 문제집 풀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지 어휘집 마시고 사가지고 난리잖아요. 보잖아요. 네네. 어휘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 그리고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도서 파트에서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저희 아이가 그 만화책, 세계사 학습 만화라든지 그런 거를 요즘 엄청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 안에도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냥 읽게 놔둬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학습 만화 자체는 죄가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S대를 마음에 품은 네. 어머니들 그럴 수 없다. 우리 아이가 만화를 읽는 꼴은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싶은데 책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를 이기려면 글책은 힘들어요. 일단은 책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나 진짜 유튜브 보고 싶은데 책을 봤는데 책도 나쁘지 않아. 그런 것 재미있었어. 맞아. 딱딱 이 마음인 것 이 같아요. 정도면 네.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화책이라고 하는 마중물 같은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만화책을 활용을 하시되 만화책만 하루 종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이상한 말을 하루 종일 따라하는 것 이것까지는 부모님이 잘못하셨다. 이 전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아이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그것만 읽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는 글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야, 어제 봤죠? 어제 봤죠? 읽어줬어? 아니, 내가 옆에서 읽고 있었잖아. 여보 딱 들어올 그래서 때. 애가 놀아달라 그랬는데 아빠 책 읽어야 되니까 혼자 놀으라고 했어. 아니, 엄마 오기 전에 너는 이거 읽어, 아빠는 이거 읽을게. 왜냐면 애 이거 해놓고 휴대폰 하는데 아빠 왜 맨날 휴대폰만 해 하길래 내가 약간 좀 뜨끔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긴 책은 아니지만 짧은 수필집 같은 거를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그때 오늘 아침에 놀랍게 아이가 저를 깨워요. 아빠 나 뭐 해? 해서 책 좀 읽고 TV 봐. 그럼 보통 책을 30분 읽고 TV를 30분 보는데 네. 오늘은 나갔더니 TV가 안 켜져 있는 거야. 아빠 나 1시간 동안 물론 만화 학습 책이었는데
1시간 동안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감동했거든요. 눈물은 이럴 때 흘려요.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배운 그 짧은 것들을 약간만 응용해도 맞아. 아이가 확확 달라지니까 제가 좀 신이 났어요. 그랬구나. 네. 너무 잘하신 게 응. 아이한테 읽어라 마라라고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자주 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폰을 끼우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정말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네네네네. 네. 어쨌든 애들이 읽는 시간에 대놓고 핸드폰을 할 수는 없는데 왜 우리 엄마들은 또 주문할 거 많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이거는 주문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애들 눈에는 핸드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나 주문을 해야 될 때는 책을 놓고 바닥에 놓고 네, 이 사이에 끼워서 네. 나쁘지 않다. 넘기는 척 하면서. 네. 그리고 학습 만화에 그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만약에 겁나가 나왔다고 네. 할게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 페이지에서 혹시 너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어휘는 아닌 것 같은데 재미있으라고 나온 것 같은 어휘가 있냐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아이가 그런 어휘와 아닌 어휘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게 나쁜 말인지 본인이 인식하고 하는 것과 네. 왜냐면 부모님 앞에서 약간 죄책감 느껴지니까 아예 모르는 건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책을 한 권 다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만화 빼고 일반 글밥이 있는 책을 또 들이밀면서 여기에는 그 어떤 어휘가 있는지 너가 한번 좀 분리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서편에서 만화에서 넘어가는 방법 저희가 이제 또 배웁니다. 좋네. 눈이 좀 이제 좀 커지네. 네. 우리 중장님은 혹시 좀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들으면서?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아니 요새는 이제 그 단어를 줄여서 말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첫째가 스카라 그래서 어디? 이러니까 스터디 카페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가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줄여? 이랬는데 다 줄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줄이는 거 괜찮나요? 근데 줄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 당혹. 세종대왕 네, 네, 납쳤네. 네. 아이고, 세종대왕 납쳤어. 그러니까 상대가 못 알아듣는 줄임말이 그러니까 알아듣는 배프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스카는 이게 무슨 말이지? 맞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거는 또 오히려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또 대화의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아, 아, 그래? 그랬구나. 스터디 그게 카페구나. 그거야. 오케이. 엄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아나 모르나. 아,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좀 이렇게 네. 해나가라. 그냥 하나의 대화 소재 정도면 괜찮고요. 이거는 사실 욕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유행하는 그 유행에 따라가기 위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네. 친구들이 다 스카라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만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카. 친구들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나 봐. 네, 네. 우리 때는 안 썼었는데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네. 많은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다가 점점 뭐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는 거죠. 네, 베프 그쵸, 같은 게 그쵸. 그런 예잖아요. 그렇죠. 고터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강남 출신이네 또. 아, 고토. 네, 네, 뭐 그렇게 줄이는 거. 네. 네, 네. 고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속어를 쓰거나 욕을 그렇지 한다고 않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해요. 그렇게 요새 애들이 줄이는 말 괜찮은 거 있으면 나도 알려달라고. 엄마한테도 좀 알려줘라. 네, 나도 좀 알자. 요새 음. 트렌드 좀 알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또 새로 하나 알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오히려 좀 친해지는 네. 걸로 좀 활용할 수 있겠군요. 맞아요. 신세대로 가는 개념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네, 그 신세대라는 단어. 이 신세대 우리 막 초중고등학교 때 썼던 말이잖아요. 신세대 아빠가 네, 네, 되시기를. 신세대 아빠로 네,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 조금 더 아이들이 크면 우리는 지금 1학년이지만 카톡도 하고 DM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오염돼 있고 좀 심각하더라고요.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이들이 내 딸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욕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네. 눈물이 막 철철 나실 거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아들들은 말로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계속 나와요. 그냥. 네. 저희 아들들의 경우 영어 듣기 평가 문제집을 풀면서
그래 남자들은 그래죠. 네, 좀 주도 면밀한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줄 옆에 있는데도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들은 딸을 뭐 비하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는 딸 부모님들이 오셔서 대성통곡을 하신 경우들이 아이고.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착한 아이여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집에 놀러 왔을 때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온라인 카톡방 안에서 너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근데 저도 너무 놀랬던 게 그 3명의 여자 친구들이 우리 반 1, 2, 3등이었거든요.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나고 얼굴이 다 기억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한 명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막 이제 욕을 온갖 욕을 다 하고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애가 카톡을 안 보여주니까 난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이잖아요. 더구나 초등학생이잖아요. 내가 사준 핸드폰인데 나를 안 보여준다고 못 봤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 보여달라고 했더니 텔레그램 같은 거 하면 어떡하지? 바로 막 지워지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상 빠져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쓰는 스마트폰의 카톡방과 인스타그램 DM은 맨날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쩌다 한번 궁금할 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 이거 중요한 게 아내가 어쩌다가 내 그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 비키니 사진 누르잖아. 좋아요. 요즘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인생에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쪽으로 세팅을 다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야. 언제든지 부모가 내 걸 본다고 생각하면 주의하겠지. 맞아요. 나를 그러니까 뭐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볼 수도 있다라는 것과 아예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보지 않아랑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의 조절력과 자제력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핸드폰 못 보지 않아 우리가? 문자 이런 거 못 맞아, 보잖아. 왜 그렇게 세팅했어? 오늘부터 바꿉니다. 오빠가 그거 사줬으니까 그건 오빠가 관리해요. 맞아. 이거 좋아요. 이 역할 좋아요. 그럴게요. 네. 왜냐면 문자 같은 것도 은근히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몇 번 봤는데 별 내용은 없는데 맞아요. 그냥 보여주기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은. 네. 그런데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도 아이는 알아야 돼요. 아 그래도 봐야 되는구나.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관리를 받아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나이다. 네.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러면 네. 아이한테 설득을 해서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몰래 보는 게 좋은 건지 몰래 보시면 안 돼요. 안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한 번은 네, 네. 그럴 거면 핸드폰 내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선생님? 다 없애버려! 잘하셨어요. 아 잘했어요. 한 번은 강경해야 돼요. 아. 네, 한 번은 진짜 거의 막 남남이 될 각오를 하고. 왜냐면 너무 위험해요. 너무 나 저 많이 양반 할 수 갔어요.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가 하시면 야, 씨, 되니까. 이러는데. 한번 해봐, 야, 한번 해봐. 엄마. 아니 됐어, 아빠 안 보여줘. 안 돼. 네. 안 무서워! 뭐래? 아빠 뭐래? 어쩔 TV, 저쩔 TV! 빨리 해봐. 내놔 이러면서 네. 아 싫어 아빠. 요금 안 낸다. 돈 안 내줘. 이러면서. 엄마한테 내달라고 했고. 근데 전 잘 안 볼 것 같아요. 저 성격상 그래. 아니 포기하잖아. 그래. 뭐 이건 알아서 엄마가 해. 하는 게 낫겠다. 네, 왜냐면 네. 엄마가 좀 더 규율을. 네네네. 제가 뭐 봐서. 네. 그리고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어라고 하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맞아요. 카카오톡이든 가장 큰 문제는 모두 다 온라인에 모여 있기 때문에 나만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용은 하되 무제한은 아니다. 우리 집은 무제한은 아니다. 시간이든 장소든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지금 문제가 새벽 1시, 2시까지 카톡방이 계속 네. 요즘 애들 그래요. 그럼요. 또 인스타그램 DM은 위험하기도 한 게 카카오톡은 내가 연락처를 서로 교환한 사람들끼리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특정 나에게 다수잖아. 그냥 연락을 해서 너 너무 예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냥 둔다? 네. 네네. 저희 딸 인스타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서. 인스타를 해요, 벌써? 하고 그럼요. 거의 하루에 뭐 릴스랑 동영상 이런 걸 매일 올려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좀 통제를 걸었죠. 핸드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개수 막 확인하고 혼자 막 진짜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눌러주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그럼요. 하니까 말씀하신 DM 걱정하죠. 네. 걱정합니다. 자, 혹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카톡을 DM을 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진짜 아까 막 눈물 쏟을 만한 말들이 막 친구들하고 너무 주고받은 거예요. 뭐 고학년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셔야죠, 일단.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네네네. 정말 이제 엄마도 너무 속상하고 뭐 실망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네. 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실 거예요. 아마 보게 되시면. 네. 이렇게 한번 울어서 이제 아이를 좀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네. 거기서 얘기를 약간 동정심 유발. 촉촉하게. 시작을 하셔야죠. 아, 네. 네.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만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놓고요. 대답은 크게 바라지 마세요. 뾰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 무리해서 또 그거 네. 안 끼면 그렇죠. 또 약간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든 아빠든 악역이 한 명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쟤네 엄마 본 적은 없는데 장난 아니야. 라는 존재가 한 명 필요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뭔가 여기에서 그만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맨날 엄마 핑계를 대요. 좋다. 네, 우리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 카카오톡을 하는 것도 10시 정도까지만 저희는 이제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는데 답을 안 하면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해요. 너 왜 답 안 해? 너 왜 확인 안 해? 하면서 막 정말 되게 협박처럼 말을 해요. 야,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 진짜 짜증나. 하면서 엄마 욕을 차라리 하면서 피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피해 나갈 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아,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네. 하나하나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쁘다는 걸 알려주고 한번 같이 써보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네. 나가야 되는지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네. 이게 막 바로 알겠습니다 이런 맞아요. 느낌은 그래. 아니에요. 예. 욕은 나한테 맡기세요. 욕은 또 어릴 때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교육은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네.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창님 좀 가슴에 남는 몇 가지 좀 솔루션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결국 대화를 통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애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자정작용을 부모가 잘 만들어서 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끔만 해주자 이게 조금 와닿았습니다. 와. 아예 이게 물로 치면 안 묻을 순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투명하게 묻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을 잘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정민여 씨는? 아직도 안 되겠어? 어? 안 되겠어? 제가 아들 엄마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드리면 안 들을래요? 아들들이 막 그렇게 방에서 욕을 하잖아요. 네네. 네.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나에게 욕을 안 해서 감사하고 담배를 선생님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고 담배를 피지 않아서 감사하고 고딩 아빠가 되지 않아서 감사해. 막 이런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담배에도 자꾸 요즘 관심을 갖던데. 야, 초등학교 1학년. 아니,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 보면서 담배다 막 이러더라고요. 궁금할 때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좀 현실적이었고 진짜 주변에 꼭 아이를 키우면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맞아. 그런 사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은경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소감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나에게만 안 하면 된다. 그래, 저런 좀 쿨한 마음이 있어야 네. 돼. 근데 실제로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는 아이도 많거든요. 네? 중학생이 되면 욕뿐만 아니라 손이 나가요. 정말 나가요. 이런 사례는 못 들어보셨죠? 왜냐? 잘 키운 분들만 자기 자식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마저도 얘기 절대 못할 것 못하죠. 같은데요. 밖에다? 울면서 모자 쓰고 탄천 뛰러 나가요. 너무 속상해서 그렇구나. 뛰면서 울어요. 네, 그게 중학생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특히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좀 그러는 거죠. 왜냐면 아빠는 지들도 아직까지는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있고 나 있고 엄마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은. 네, 사춘기가 돼서 이제 체격이 커지잖아요. 네. 전 또 종이 인형이라
제가 바로 2등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같이 뛰러 나가자.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난장판 부부 두 번째였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막연했던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 이런 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확확 와닿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배운 거 저는 또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아이를 부모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도 좀 저희 아이를 면밀히 관찰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와. 기억해두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엔 이제 전문가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네. EBS 같아요. 지금 매기시는 건가요, 선생님? 유튜브를 너무 오래 갖고 지상파에 좀 나가고 싶어하긴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적절해요. 네. 네, 난장판 우리 부부. 같이 EBS 나가요, 선생님. 그래요, 네네네. 자, 난장판 육아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아이들 방학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나도 EBS 같이 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